한국 황씨는 중국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 황씨가 중국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서기 28년 학사공 황낙공이 후한의 관리였는데 베트남으로 사신을 가다가 풍랑을 맞아서 한반도로 왔다는 설이 잘못 전해져서 한국 황씨가 중국인 것처럼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사공 황낙공이 중국에서 한반도로 온 것은 맞다. 그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4가지 이설이 있지만은 중국에서 온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중국이란 국명은 1912년 중화민국이 건국되면서 중국이라는 국명이 생겼다. 그 이전에는 청나라, 또 그 이전에는 명나라, 그 이전에는 원나라, 그 이전에는 송나라, 그 이전에는 당나라 등등. 중국이란 원래 없는 명칭이다. 황씨 역사를 알려면 먼저 황하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황하, 옐로우 리버. 이 황하강은 칭하이성, 쿨륜 산맥에서 발원하여 쓰촨성, 간수성, 닝샤, 후이족, 자치구, 내몽골 자치구, 산시성, 허난성을 지나 최종적으로 산동성으로 산동성 퉁잉시에서 보하이만으로 유입되며 전장은 5,464km, 유역 면적은 75만 2,443평방미터에 이른다. 강의 길이에 비하면 수량이 적은 편이고 유역 면적이 상당히 좁은 편이다. 수량은 심각할 정도로 적은 편인데 건기에는 아예 건천이 될 때도 있을 정도다. 현지 발음을 살려 황허라고도 한다. 이 황하강 유역에서 황씨 문명은 꽃을 피우게 된다. 황씨 역사를 살피면 현재 중국인들은 황씨를 동이족, 구이족 중에서 황이라고 한다. 유방이 세운 한나라에서 분류를 하였다. 남만, 북적, 서융, 동이. 그 동이가 바로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는 뜻인데 현재 중국인들은 황제 헌원을 중국인들의 시조라고 하면서도 황씨는 구이 중에서 황이요 동이라고도 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중국인들이 말하는 최초의 국가라는 것은 한나라이다. 즉 우왕이 세운 한나라, 이 한나라가 중국인들이 최초의 국가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는 원래 중국이란 개념은 없었다. 중국이란 말 자체도 없었다. 동이족처럼 시족에 의한 나라가 아니라 화하족이란 시대적, 장소적으로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을 화하족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화하족은 단일 시족이 아니라 여러 족속들이 모여서 하나라의 사람이 된 것이기에 중국인들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럼 중원 대륙의 상고시대의 역사를 보자. 황제 헌원공이 활동하는 지역은 황하를 왼쪽으로 하고 있는 현재 산시성이 활동 무대였다. 요순임금도 황제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요임금의 요나라의 수도는 산시성에 있는 인분시이다. 요임금이 해령공에게 치수의 공을 높이 사서 하산 3호 지역, 역시 황하의 오른쪽 태원시의 3호 지역이었다. 요임금의 뒤를 이어서 왕에 오른 순임금도 황하의 홍수를 잘 막아서 그 공으로 왕이 되었는데 현재의 황하의 오른쪽 산시성의 영제시에 도읍을 세웠다. 그리고 순임금 다음으로 우임금이 또 황하의 홍수를 잘 다스린 공으로 순임금에 이어 한나라를 건국하였다. 황하는 북에서 남으로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꺾이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꺾어지는 지역에는 물이 곧바로 내려가지 못하니까 홍수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홍수가 일어나면 많은 피해를 입는 것도 사실이나 홍수가 난 지역은 황토들이 뒤덮여서 기름진 땅으로 변하니까 이곳은 곡창지대가 되었다. 그래서 그곳에 나라가 세워진 게 된 것이다.
황하 문명을 요임금의 하나라 시대로부터 보고 있다. 하나라는 기원전 2070년경부터 기원전 1600년경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그 이전에 문명이 없었겠는가? 홍사 문화가 있다. 동이족의 홍사 문화가 있었다. 홍사 문화는 바로 동이족의 문화라는 것이다. 동이족의 역사를 보자. 황제 헌흥공은 시족으로 희성이다. 계집여변에 신하신자를 쓴 희성을 가졌다. 황제 가문은 1세 황제 헌은, 2세 창의, 3세 전욱고양, 4세 대업, 5세 소전, 6세 최, 7세 대비, 8세 권장, 9세 오해, 10세 육종이다. 그리고 11세가 해련이다. 10세 육종은 6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첫째가 범, 둘째가 정으로 해련공이다. 황국의 시조가 된다. 셋째는 전으로 대팽국의 창시자이다. 넷째 군은 콰이왕국의 창시자이다. 다섯째 안은 주나라의 시조가 되고, 여섯째 개는 초나라의 시조가 된다. 황제 헌흥공부터 해련공에 이르기까지 중국 황씨들의 족보나 황성통서, 황국사 등 바이두 백과사전까지 그 기록은 모두 다르다. 황국사에는 육종이 황제 헌원으로부터 7세고 해련공은 8세로 기록되어 있으나 백과사전은 11세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기록 내용은 비슷하다. 기원전 2220년 요제 치세 때 해련은 하천의 범람을 이용하는데 큰 공로를 세웠다. 요임금은 해련에게 자작의 칭호와 찬호, 지금의 산서성 분향지역에 국호를 내렸다. 해련에게 성을 황후로 성씨를 운 또는 남육이라고도 불렀다. 해련은 황성씨 시족의 시조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즉 해련공이 황운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황씨의 태시조가 되었다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육종공은 아들을 6을 둬가지고 6개의 성씨가 생겼기 때문에 육종공은 황씨가 아니다. 육종공이 황씨였다면 그 자식들도 모두 황씨였을 건데 육종공은 황씨가 아님이 분명한 것이다. 그런데도 육종공이 황씨의 시조라고 이렇게 기록한 중국인들의 책들이 많다. 요임금, 순임금, 그리고 한나라의 영토는 모두 산서성이다. 중원대륙 전체가, 그 넓은 전체가 나라가 아니라 겨우 산서성 내에 요임금의 여나라, 순임금의 숫나라, 한나라가 있었다는 것이다. 지도를 통해 산서성의 위치를 알아보자. 이곳은 산서성 내에 있던 태원시이다. 이곳은 산서성 내에 있는 려양시이다. 이곳은 3호 지역이라고 불리는 분양시이다. 요임금에게 하사받은 3호 지역이 바로 분양시인 것이다. 고대에는 태원시에 속했으나 현재는 려양시에 속해 있다. 이곳은 산서성 내에 있는 인분시인데 요나라 요임금이 수도로 삼았던 곳이다. 옛 지명은 평양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평양이라는 지명은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곳은 산서성 내에 있는 영제시이다. 순임금이 도읍지로 삼았던 곳이다. 이곳은 산서성 내에 있는 원성시이다. 우임금의 한나라가 바로 이곳에 도읍을
두었다. 이 그림은 황하가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오른쪽으로 니은자로 꺾이는 곳이다. 황하의 물이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꺾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많은 홍수가 발생했다. 홍수가 지나간 자리는 곡창지대가 되었다. 그래서 황하 문명의 발원지가 되는 것이다. 하나라 다음 은나라의 수도는 어디인가? 은나라의 수도는 산서성, 인부운시 즉 요임금이 도읍지로 하였던 곳 오른쪽으로 현재 호북성 안양현이다. 고대 국가의 영토는 넓은 지역이 아니었다. 비록 홍수가 잦았으나 곡식이 많이 난 풍요로운 황하의 강줄기를 따라서 고대의 나라들은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중국이 아니었다. 황씨 태시조 황운공께서는 이 삼호지역을 받아서 황국을 세웠다. 산서성대에 있는 분양시라는 곳이다. 그럼 이 분양을 중국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중국이라는 명칭은 1912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 삼호지역, 현재의 분양은 그냥 황국이었다. 그래서 한국 황씨는 중국인이 아니고 황국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한국의 황씨는 중국인이 아닌 것이다. 즉 고대에는 중국이라는 명칭은 없었는데 어찌 황씨를 중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황씨는 추경족이요 구이족 중에서 동이고 황이이다. 한국의 황씨 중에서 무식하게 나는 중국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루빨리 무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태수조 황운공께서 최초로 도읍을 세운 황국 삼호지역인 분양시에 한 번은 가보려는 마음을 먹어야지 진정한 황씨인 것이다.